자, 우선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죠? 자, 우리가 두 사람을 배울 거예요. 프로이드 이분과 또 한 분은 자, 에릭슨. 자, 프로이드는 지그문트 이렇게 쓰죠. 프로이드. 좋아요. 자,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이분은 의사였어요. 굉장히 똑똑하셨던 분이고요. 그죠? 자,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레임버그 출신이고요. 유태 가정에서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 속에 성장하였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 그죠? 자, 26세에 비엔나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했죠. 전생에 걸친 정신 분석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요. 그죠? 자, 그래요. 체면 기법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신경증의 부적절한 성적 발달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경증 치료를 위한 자기 분석 방법으로 꿈의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분한테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신경증을 치료하는데 꿈을 이용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주장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지금부터 프로이드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무의식에는 자,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 그 다음에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가봅시다. 여러분, 무의식이 굉장히 수면 아래에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성, 즉, 에고를 나타냅니다. 에고요. 이 에고가, 그죠? 자, 물 수면에 따라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죠? 자, 바로 이걸 우리 전의식 상태라고 하는데, 쉽게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이라는 걸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는 생물학적 어떠한 기제와 함께 본능적인 충동으로 자, 본능적인 충동에 기인하여서 의식과 무의식이 나타나더라라는 뜻이죠. 여기서 보면 방금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자, 성격의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원초자, 그다음에 자, 자와 초자 이렇게 나눠져요. 이걸 조금 영어로 표현해 보면 id고요. 이것은 본능이죠, 본능. 보면 알겠지만 본능이 우리 내면 속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에 자라는 것은 에고예요. 에고라는 것은 이성을 가진 것이고 초자를 우리가 슈퍼 에고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 세 가지요. 자, 이거 좀 이따가 하시고요. 자, 초자로 나눠지는데요. 다음에 자, 이분은 자, 리비도를 주장했는데요. 리비도를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 나이에 따라 리비도 집중의 부분이 신체에서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발달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것들은 다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이 학생이 예를 들면 손톱을 계속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아하, 태어나서 1세까지 엄마한테 충분한 뭡니까? 만족감을 얻지 못하였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의 심리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학생한테는 예를 들자면 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에릭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릭슨요. 에릭슨의 이분도 에릭슨의 발달 이론을 주장하셨던 분인데요. 잠시만요. 자, 프로이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알고 갑시다. 제가 여기에 말했듯이 원초자, 즉 이드 자, 초자아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원초자아는 뭐냐? 그죠? 원초아. 원초아라는 것은 이드인데요. 다시 말하면 원시적인 일종의 충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의식주를 이루어야 된다. 뭐 생리적 본능 같은 것들 또는 자기 보전, 뭐 종족 보전, 뭐 이런 욕구 등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우리 목마릅니다. 물 먹고 싶죠? 자, 굶주려요. 밥 먹고 싶어요. 잠아요. 자고 싶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원초자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자,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회에서 원초자아가 무작위로 나타나면 사회는 이루어질 수가 규칙적으로 뭡니까? 기능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따라서 원초자아를 자아가 뭡니까? 경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것은 의식적인 자라고 의식적인 성격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자아는 에고는 개인으로 하여금 객관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게 만들어주죠. 자, 얘는요, 어떻습니까? 객관적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반면에 초자아가 나옵니다. 슈퍼 에고가 나오는데요. 자, 개인의 행동을 이상에 따르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때의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꿈에 그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스탠다드하고 모범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도록 초자아가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이 초자를 우리가 달리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에요. 다시 봅시다.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속에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전체가 이드가 있겠습니다. 이드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 사회의 규범 속에 나타나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되는 거죠. 자아가. 그 다음에 이 자아가 좀 더 잘 나타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슈퍼에고 초자아가 되는 거예요. 초자아가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럼 초자아가 다시 말하자면 자, 양심이 좀 더 많아졌다. 양심이 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자, 자아가 좀 더 뭐가 되는 거예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좀 더 뭡니까? 사회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고 초자아가 좀 더 낮아져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뭐가 일어나죠? 자, 이렇게 이드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죠? 좀 더 본능에 가까운 예를 들자면 포악스러운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러한 관계를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죠. 그죠? 참고로 말하자면 이 초자아는 5살에 프로이드에면 5세 이전에 그죠? 5세쯤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기틀이 형성이 된다. 기틀이 형성. 그러니까 4살 때 꼬맹이들한테 그죠? 예를 들자면 4살 꼬맹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양심이 없니? 라는 말이 뭐 프로이드에 의하자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프로이드는 이렇게 3가지를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리비도, 또 하나는 자, 성격의 구조, 그 다음에 꿈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것은 꿈으로 형상화되죠? 자, 그래서 꿈을 잘 분석하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프로이드예요. 그죠? 자, 이런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을 개창하면서 기여한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동의 무의식 결정 요인을 강조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성격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그죠? 자, 인간의 본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죠? 자, 나머지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회복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타고난 거니까 고칠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요? 프로이드가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그죠? 자, 그렇다면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에릭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죠? 자, 에릭슨인데요. 자, 이분은 이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프로이드의 잠깐만요. 자, 프로이드의 영향을 쭉쭉 받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하지만 자, 이분이 조금 프로이드와 다른 것은 바로 발달 이론에서 그죠? 자, 사회적 관계에 따라 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상호
관련성, 상호 관련성에 따라 성격이 발달된다 했어요. 다시요. 여기서는 뭐에 따라 일어나더라?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발전되더라. 누가요? 프로이드가요. 반면에 에릭슨은 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더라?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다른 거죠. 이분은 프로이드는 원래부터 타고난 거야 라는 측면이라 한다면, 그죠? 물론 뭡니까? 나중에 교육을 받아서 슈퍼 에고가 많아지면, 즉 양심이 많아지면 이성적 인간이 되기 때문에 본능을 눌러라고 얘기는 하지만 애초 원초 자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인데 반해서 에릭슨은 이것보다는, 그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성격이 발달되는 거야. 또 심리가 발달이 되는 거야. 사회성이 발달이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죠? 좀 다르죠? 그죠? 본능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로 보느냐 다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에릭슨이 말했던 거 한번 봅시다. 대략 8개의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에릭슨은요. 자, 우리 8개로 조금 표로 만들어 봅시다. 자, 사회성 발달 단계를 자, 8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신뢰감 대 불신감이에요. 자, 두 번째 단계 우리가 그냥 쭉쭉쭉 해놓을까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자율성 대 회의감. 자, 세 번째 단계는 주도성 대 죄의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면성 대 열등감. 자,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역할이. 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역할 혼미이죠. 그 다음에 친근감 대 고립감. 자, 다음에 생산성 대 침체성. 그 다음에 자아통정 대 절망감. 이렇게 8단계를 나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것을 알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뢰감과 불신감이 생기게 된 주도적으로 역할하시는 분들은 누구냐? 좀 하나만 더 나눠봅시다. 자, 이분들은 바로 어머니예요. 자, 아버지를 통해서 자율성과 또는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자, 주도성을 알아보는 내 가족 내에서 내가 주도성을 할 수 있고,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못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죄의식인 겁니다. 그죠? 근면성이죠. 근면성. 자, 네 번째 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웃, 학교, 이웃이죠.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에서 자아 정체감 형성이 되거나 또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혼미감을 느끼는 게 바로 또래 집단을 통해서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나는 다른 친구와 속해 있구나 라는 동질감을 얻게 되는 것, 즉 그걸 친근감을 하는데 이건 이성 친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과 침체성은 배우자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류를 통해서 자아 통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만 더 알고 합시다. 여기서. 그래요. 자,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다 외울 필요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이런 학자들이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도 분석을 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뢰감과 불신감은 언제 생기냐? 태어나서 18개월 내에 생기더라 라는 거죠. 그죠? 엄마한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 자율성과 회의감은 태어나서 3세의 때 일어난 거죠. 그러면 자, 가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주도성과 제의식은 언제 생성이 되느냐? 3세에서 6세 사이에서 일어나더라. 얘 때는요, 6세에서 12세 사이에서 일어나고요. 12세에서 18세 사이에서는 자아 정체감.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때가 중고등학교 시기라는 것 우리 알고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었을 때 상대하는 중고등학교 애들은 요 정도에 있고, 자,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대충 요 정도에 있습니다. 자, 이성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발달되어진 친근감과 고립감은 바로 18세에서 우리 24세로 한번 볼까요? 대학교 때죠. 자, 그 다음에 24세에서부터 54세에 이르러 54세부터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보셔야지만 나이에 따라서 다른 뭐를 만들어내더라? 성격을 발달시키더라 라는 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에릭슨이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신뢰감과 불신감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희망에 대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약간 지워보죠. 네. 자, 신뢰감과 불신감은 바로 받고 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즉 get and give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신뢰감과 불신감을 줘요. 받고 주면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거 그러면 신뢰감이 나타나죠. 그죠? 자, 다시요. 엄마한테 모유를 먹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맙습니다 얘기를 하는 예를 들면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웃어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뢰감이 나타나죠. 근데 얘가 엄마 모유 주세요라고 웃었는데 안 줘요. 이랬을 때는 불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왜냐면 나는 엄마한테 줬는데 엄마는 나한테 그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자, 다음에 자율성이라는 것은 참고 배설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참고 배설하기인데 참는 경우도 있고 배설하기도 있어요. 못 참고 그냥 싸는 경우도 있죠. 3세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자, 이럴 때 뭡니까? 내가 참음으로써 뭐를 마련하게 되면 자율성을요. 내가 내 생리적인 욕구를 통제할 수 있구나 라는 자율성을 갖게 되는데 반해서 그냥 어쩌서 실수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되는가? 나는 그러지 못하나 봐. 나는 이렇게 아직까지도 나의 생리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네 라고 하는 이러한 회의감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3단계부터 또 한번 알아가 보죠. 자, 3단계는요. 바로 주도성 대 죄의식인데요. 자, 어떤 것들을 내가 창조해낼 수도 있지만 create죠. make. 어떠한 것에 대해서 시도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어떤 것입니까?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면 그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구나라는 주도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죄책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아동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시도시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비난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더라? 바로 죄의식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죄의식, 죄책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치원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무엇인가 애들이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밖에 못해라고 비난하게 되면 애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식이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근면성과 열등감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주로 어떠한 역할에 의해서 근면감과 열등감이 생기냐면 그죠? 자, 솔선적으로 내가 시도해 보는 것에 비해서 협력적 시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자,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프로이드의 뭐 잠복기라든지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뭐 요렇게도 대응시켜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죠? 자, 학교에서 어떤 아이동이 그죠? 성공을 해봅니다. 성공을. 그죠? 성공하러 성취를 하게 되죠. 다시요. 이때 뭐 한다고요? 솔선적 시도를 하면서 자, 성공을 합니다. 성공하면 뭐가 된다고요? 근면성을 가지게 되죠. 아, 내가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근면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죠? 자, 근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요? 그럼 얘는 열등감이 생기겠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뭘 했는데 계속 안 돼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해가지고, 열등감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 혼자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요. 그죠? 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 학생은 성공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협력적인 어떤 시도를 했을 때 내가 실패를 하게 되면 열등감이 일어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가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뭐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였습니까? 자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단계는 바로 우리 정체감대, 그죠? 정체감대 역할 혼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결정적 시기, 즉 자아 형성이 중요하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는 자,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는 시기인데요. 자,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 그죠? 자, 육체적 혹은 지적, 감성적인 변화가 극명하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한편으로 이때는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이목에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도 보살핌을 원하죠. 좀 이상하죠? 그죠? 타인의 이목에 신경 쓰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데도 한편으로는 안정과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공을 해 나가면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죠?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역할의 혼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교사는 어떻게 되냐면, 교사는 자, 토론의 장에 마련해 둬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문제니?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세에서 24세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성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는요, 스스로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영위한다
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친근감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고립감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때는 성인기, 후기부서부터 해서 이제 청장년기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그렇죠. 여러분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파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는 이 부분이고, 그죠? 자, 중고등학교 교사는 이 부분, 유치원은 이 부분.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조금 통틀어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얘네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교사라면 여기는 유치원이고요. 자, 여기는 초등학교고요. 자, 여기는 중고등학교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성공의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성공의 기회를 줘라라는 거죠. 자, 이게 교사의 어떻게 보면 교사의 의무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우리가 에릭슨을 배우는 이유는 그죠?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교사한테 도대체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기를 원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에릭슨과 프로이드를 배워봤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조금 해놓을까요? 자, 이로써 우리가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심리적인 심리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요. 커리어넷에 자기 심리검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과연 이게 맞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심리적인 결과를 선생님이 조금 해석을 해서 좀 밝혀줄 수도 있겠지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지능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이런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능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